정치권 이모저모 뒷얘기를 다뤄보는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야당 반장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100분의 1입니다. 무슨 확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는 앞서 열흘 전에 이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이번 총선을 책임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다가 결국 안 됐었는데요. 네,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근데 안 됐잖아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불씨가 살아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영입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인력들이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산된 바 없습니다. 무산된 바 없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죠. 근데 박수 소리도 양손이 있어야 된다고 한쪽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떤 의향입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키는 100% 김종인 전 대표한테 달렸습니다. 네.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통합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100분의 1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어쨌든 뭐 있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쪽에서? 네,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요. 종로 선거를 치르기도 벅차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선거까지 총지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코로나 국면이나 이 경제 심판론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김종인 전 대표는 4년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 있었던 만큼 앞으로 20여일 동안 이 민주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다면 중도층의 표심을 미래통합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대표 카드가 여당 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통화한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무조건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간절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이해찬의 참칭입니다. 이 참칭이라는 말이 한자도 어렵고요. 네. 요즘 잘 쓰지 않는 이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룬다, 쓴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한 말인데 일단 들어보실까요? 유소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발언이 뭐냐면 민주당 출신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이해찬 대표가 작정하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네. 심지어 이해찬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열린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비례공천 2번을 받은 최광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참칭이라는 단어는 미래, 한국, 통합에나 쓰는 말이라며 열린민주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해찬 대표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예, 기분 나빠하는 티는 뭐 역력하네요. 그리고 투표용지에서 당명을 위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투표용지에서는 빠지고요. 그래서 현재 18석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생당이 1번, 그리고 현재 10석인 미래한국당은 2번으로 배치가 됩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7명으로 3번 순으로 됩니다. 예, 현역 의원이 1명씩인 민중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친박신당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지난 총선에서 비례 후보를 냈던 민중당이 앞선 번호를 받게 되고요. 네. 나머지는 기호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석이 한 석이라도 없으면 무조건 가나다 순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유권자들은 앞쪽에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렇게 늘 그렇습니다.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정당이 이렇게 많으면 투표용지도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21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냈었는데요. 네네. 당시 투표 용지 길이가 33.5cm였습니다. 올해는 50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66cm가 넘을 것으로 선관위는 예측을 했습니다.
꼼수 이콜 정치라는 표현이 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